힘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서 우울증 등 진단을 받는 수준이라면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사의 법률 방패 유호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그리고 실제 인정된 사례들, 가해자와 회사의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직장 내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필요 범위를 넘은 일로 동료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직급이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겠죠. 꼭 상사일 필요는 없고 힘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업무와 무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정상적인 업무 시간을 넘어서 반복적인 야근을 강요하는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너무도 당연하지만 폭언이나 모욕으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경우 또는 따돌림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행동들이 실제로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인 형사법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기존 법률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습적인 욕설과 모욕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며, 부당한 강요 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서 우울증 등 진단을 받는 수준이라면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서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요컨대 가해자 개인의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를 받고도 묵살하거나 부실하게 조사를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는 심적으로 위축되고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메모를 하거나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일지로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녹음이나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주변에 같이 본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진술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회사 내 신고하는 절차도 있고 노동청 진정, 민형사 고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필요하신 경우 상담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